왜 나를 이렇게 버린 거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잖아. 너도 알잖아. 난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나도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다니? 그럼 내 인생은 뭐였어? 당신은 나를, 그리고 내 아이를 무시했어.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 내가 무시했다니. 그렇게 말할 거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기대지 마. 기대지 말라고? 언제는 내가 당신한테 기댄 적 있었어?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기대할 게 없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 알긴 뭘 알아야 해? 나는 힘들지 않았겠냐? 하지만 그런 건 결국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럼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내 아이도, 내 삶도 이제는 내가 전부 책임질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야.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사연은 이혼을 하고 보니 임신을 알게 되었고 어렵지만 힘든 결정을 내린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사연 전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좋아요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린 순간,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다. 29살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을 꿈꿨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미래를 함께 계획하면서 모든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그는 나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존재였고, 나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기대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우리 함께라면 아무리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럼 항상 내 옆에 있을게. 남편은 나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는다. 그의 손을 꼭 잡고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란다. 주변은 환하게 빛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꾸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기로 했다. 결혼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하고 평생 행복을 만들어주는 시작이며 사랑과 믿음으로 너와 내가 함께라는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그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들이 그와 함께라면 현실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사랑하고 서로를 믿으며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너와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 나도 너무 행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함께일 거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사랑은 날마다 깊어져 갔다. 남편은 매일 나를 아껴주었고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다. 그의 안정감과 나를 향한 애정이 나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들을 찾아갔다. 서로를 위해 살아가며 하나씩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메뉴로 아침을 준비했어. 우와, 정말 맛있겠다. 너랑 있으면 매일 아침이 행복해. 이 시절, 나는 결혼 생활을 이렇게 이상적이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내가 결혼을 통해 얻은 것은 사랑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책임감과 노력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는 몰랐다. 인생이 결코 순탄한 길만은 아니며 서로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직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흘러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너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미래는 정말 행복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게만 흘러가지 않았다. 결혼 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문제들을 나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며 우리는 함께 걸어갈 길을 찾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어떤 일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결혼 후 나는 결코 예상하지 못한 현실을 맞이했다. 남편의 사업은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이 쌓여갔다. 그의 사업은 예상과 달리 위태롭게 흘러갔고 나는 그를 돕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다. 그때부터 나는 알았다. 현실은 결코 우리가 꿈꾸던 그런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내게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남편은 머리를 쥐어잡으며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다. 그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무거운 마음을 느낀다. 우리는 이제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그동안 나는 그의 실패를 함께 나누며 그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점점 내게 더 큰 무게로 돌아왔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나도 그만큼 고통스러워졌고 더 이상 그와의 관계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은 사라져갔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남편이 있고 그의 성공이 나의 행복이라 믿었지만 그 믿음은 깨져가고 있었다.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 이젠 내 인생까지 그에게 맞춰서 살아가는 기분이야.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는 점점 내게 의존하게 되었고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 책임감은 점차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의 실수와 실패는 나의 마음을 점점 더 갉아 먹었고 나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라는 존재가 이제는 나 혼자서 짊어져야 할 짐처럼 느껴졌다. 이 사업이 잘못되면 우린 다 끝장이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런 가운데 나는 점점 더 그와의 관계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기 어려워졌다. 그는 나에게 그저 자꾸만 부담을 주고 나는 그 부담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한때 꿈꾸던 행복한 미래는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빠졌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맞는 걸까?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해 살았었나? 아니야. 지금 나는 너무 멀어졌어. 결국 나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가 나에게 기대는 만큼 나의 마음도 그에게 끌려갔지만 점점 더 그와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더 이상 이 관계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나 혼자서 할 수 없다고. 너도 나를 도와야 한다고. 하지만 나도 버거워.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남편과의 대화 중 눈물이 고여가며 말문이 막힌다. 그녀는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의지할 방법도 없는 것처럼 느낀다. 이제 나는 이 결혼이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그가 나에게 전가한 책임은 더 이상 내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나는 이 관계에서 내 자신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 더 이상 내 삶을 살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내가 나를 찾아야 해. 남편의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에 이어 이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가 내게 보여주던 사랑은 그저 거짓된 약속이었을 뿐이었다.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남편은 나의 기대와 믿음을 배신하고 내게는 숨기고 있던 불륜의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내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메시지를 보고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의 대화 내용과 사진들이 그녀를 충격에 빠뜨게 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놓고 점차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나는 남편에게 다가가지만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대체 왜 이렇게 했어?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시인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그동안 힘들었어. 사업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안을 받았어.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잃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솟는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그를 믿고 의지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의 성공을 바랐는지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빈말이었음을 깨닫고 나서 나는 나 자신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에 무너졌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왜 그랬어? 나도 너랑 함께 고통을 나누며 버티고 있었잖아. 난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난 그저 쉽게 빠져버린 거야. 나는 그의 말에 더 이상 감정이 북받쳐 오르지 않는다. 그저 무기력하게 그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게 끝이야. 이제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편을 향한 모든 감정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결혼 생활의 끝을 의미하는 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나에게 한 배신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상처였다. 내가 그를 떠나야만 내 삶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잠깐의 침묵 후 결단을 내린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이혼 준비를 시작한다. 손끝이 떨렸다. 마음속으로 나는 나 자신을 찾아야 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닌 사람으로 살 수 없어. 라고 외쳤다. 나는 이혼을 결심하며 남편과의 대화를 마친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다. 남편은 나의 결정을 예상하지 못한 듯 보였다. 그가 이혼을 거부했을 때 나는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은 단지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핑계일 뿐이었다. 이혼을 결정한 나는 마침내 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이혼은 법적으로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위자료와 자산 분할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내 마음은 생각보다 차분했다. 그동안 내가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쳤는지 돌아보면서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혼은 나에게 복수나 복잡한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젠 진짜로 끝이구나.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서류에 서명을 하며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 순간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앞으로 나아갈 결심을 한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했다. 나는 그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내 삶을 다시 주도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주어진 삶에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겠다며 나는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다. 이혼 후 내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힘든 일들을 마무리하는 데 급급했다. 하지만 그때 내 몸에서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마음은 갈라졌고 내 머리는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나는 임신을 했다. 처음에는 그저 소화가 잘 안 되어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다. 축하합니다. 임신 4개월 차입니다. 나는 그 한마디 말에 머리가 하얘졌다. 나는 병원에서 나와 혼자 멍하니 앉아 있다. 손에는 아이의 사진이 들려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나는 계속해서 아기의 사진과 임신 사실을 확인하지만 아무리 봐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손끝은 떨리고 가슴은 두근거렸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전 남편과의 마지막 흔적이 내 몸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감정이 북받쳐왔다. 그 아이는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나의 고통과 상처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 아이는 내 아이일 뿐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에게 내가 겪었던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내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이 아이는 내 인생의 기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까? 거울 속 나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계속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벌였다. 아이를 낳아야 할지, 아니면 지워야 할지, 그 결정은 내게 너무나 무겁고 큰 부담이었다. 이 아이는 내게 한편으로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전 남편과의 상처를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생각하니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다. 아이에게 내가 겪었던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아이가 자라면서 나와 같은 고통을 겪을까봐 두려웠다. 나는 잠에서 깬 후 침대 옆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상태로 또 다시 생각해 보았다. 나는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나도 나 자신을 버리고 살아가는데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다.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 이 아이는 새로운 희망이자 동시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저런 생각에 미치자 그 어떤 결정도 나는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를 지우면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지우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내 안에 모성애가 강하게 일어났다. 나는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었다. 나는 또 부질없이 혼자서 공원에 앉아 깊은 생각에 감겼다. 이 아이는 내 인생의 일부야. 내 과거의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아이에게 내가 겪었던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나는 결심하며 공원에서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잡고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나는 이제 결정을 내렸다. 아이를 낳고 키울 것이다. 나의 아픔을 이 아이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그 아이는 내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며 나는 그 아이에게 사랑과 안정감을 주기로 결심했다. 아이에게 내 모든 사랑을 주며 그 아이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내가 대신 지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울 거예요. 나는 의사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단력과 결심이 서려 있다. 이 순간 나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이 아이는 내게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하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이다. 이 아이를 위해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을 모두 감추고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나는 이제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제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이의 아버지라는 책임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다. 그 사실을 알려야만 내게도 그리고 그에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이 내려질 것이다. 나는 전 남편에게 전화하였다. 전화기를 들고 내릴까 말까 고민하며 망설이다가 결국 다이얼을 누른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여보세요? 너냐? 무슨 일로 전화했어? 전 남편의 목소리는 무심하고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야, 사실은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뭐? 또 무슨 일이야? 전 남편은 자칫 무시하듯 대답했다. 나는 잠시 말을 끊고 마음을 다잡으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임신했어. 내 아이야. 이 말을 끝내며 잠시 숨을 멈추고 전 남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동안 아무리 힘든 일도 겪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떨리고 무었다. 뭐라고? 그게 정말 내 말이 맞는 거야? 전 남편은 순간 무척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주인공은 그 반응에 잠시 놀라지만 곧 차분히 대답한다. 네, 나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야. 나는 전 남편의 반응을 잠시 기다렸다. 전 남편은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전 남편은 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에 놀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나와의 관계에서 그는 책임감 없이 살았고, 이제는 아이와 관련된 일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운 듯 보였다. 나는 그가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지, 또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지 너무나 궁금했다. 전 남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게 내가 혼자서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난 혼자서 아이를 키울 거야.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나는 그에게 더욱 단호하게 말을 이어 말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가 온 거야. 아이가 자라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내가 결정해야 해. 나는 전 남편의 반응을 엿보며 말을 이어간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얼버무리기만 했다. 내가 그런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는 여전히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그를 위해 애쓰며 살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는 여전히 자신의 편안함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와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나누어야 할지 몰랐다. 이 아이는 내게 새로운 삶을 의미해. 그가 어떻게 하든 나는 이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거야. 그날 이후로 나는 전 남편은 내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물론 전 남편도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반응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미련을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이고 내가 책임질 것이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든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게는 이 아이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위한 첫 번째 준비물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결심하였다. 이 아이에게 내 모든 사랑을 줄 거야. 더 이상 그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 낳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며 아이에게 다가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나는 결단과 희망이 가득했다. 전 남편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지만 오히려 그 반응이 나에게 힘이 되었다. 그가 아이를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었지만 나는 그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 이제는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나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이를 낳고 난 후 내 삶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이의 존재는 나에게 새로운 희망이었고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내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아이와 나는 이제 두 사람이었고 둘이서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이 아이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야 해.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생각에 잠겼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때 문을 두드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와 나는 여러 번 만나기도 했지만 결혼 생활 중에 있었던 갈등과 상처 때문에 그동안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방문을 예기치 못한 일이었지만 마음속에서 조금씩 불안감이 밀려왔다. 전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괜찮니? 내가 이렇게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힘들 거라는 건 알고 있어. 나는 무척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차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왜,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나는 그동안 내가 힘들게 살아온 걸 잘 알고 있어.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던 그건 그 사람이 벌인 일이지. 너한테는 전혀 책임이 없어.
나는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동안 나 자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다. 시어머니의 말이 마치 오랜만에 들은 위로처럼 느껴졌다. 전 시어머니의 말은 나에게 위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는 말이었다. 그동안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며 아이에게 다가왔다. 너 혼자서 모든 걸 해내려면 힘들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 아이는 내 손주니까.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으려 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맡겼다. 어머니가 도와준다고 해도 저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럴 수 있지. 아이가 자라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내가 힘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다. 나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나와 자주 연락을 하며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기 시작했다. 의외로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조용히 나를 지원했다. 그동안 나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이제는 아이를 위한 새로운 지원군이 되어준 시어머니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될지 몰랐다. 아이가 자라면 너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하지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 내가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며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다. 나의 표정은 이제 조금씩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안정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도움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었다. 그녀가 내게 건넨 조금의 위로와 따뜻한 마음은 내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힘을 얻게 되었다.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말하였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나는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날 것처럼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시어머니는 내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녀의 도움 덕분에 나는 내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주며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이 아이는 내 인생의 기적이야.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살 거야.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모두 넘어서 이 아이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거야. 이제 나는 과거의 상처를 품고도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진정으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지 않는다. 아이와 함께한 매일은 내 삶의 기적이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고통과 불안은 점차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나는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는 하며 우리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보자.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며 미소 짓었다. 아이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웃으며 나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어쩌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건 내게 정말 큰 변화야. 나는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을 음미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충만한 만족감을 느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나는 점차 내 삶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되찾았다.
그 아이는 내 삶의 이유였고 내가 살아갈 힘이었다. 그동안 나는 여러 번 자기 의심과 불안감에 휘둘렸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다. 아이와 함께하는 삶은 나에게 온전한 행복을 선사했다. 오늘은 정말 기분 좋네. 너랑 이렇게 저녁을 먹을 수 있다니. 엄마, 나도 기뻐. 아이의 대답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깊은 행복감을 느낀다. 나는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이 모든 시간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이제 나는 내 삶의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낀다. 시어머니의 도움 덕분에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내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게 단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희망도 주었고, 나는 점점 더 강해졌다.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이야.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아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면 돼. 나는 이제 이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주며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든 그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이는 나에게 하늘이 주신 선물이었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존재였다. 그 아이는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 아이는 집중하며 나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이 책을 읽어줄게. 너와 함께라면 어떤 책도 재미있을 거야.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상처는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것이 내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아이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찾았다. 아이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며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한다. 나의 마음은 평온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 더없이 소중함을 느낀다. 너랑 함께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난 괜찮아. 이제 나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모두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내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의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기대나 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내 아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나는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아이를 위해, 나를 위해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제 나는 온전히 내 삶을 살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간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길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어도 그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만든 소중한 발자취다. 나는 이제 두려움 없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겠다고 결심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